강남권을 만약에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네. 뭐 어차피 상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지금 아, 현금이 그러겠죠. 20억이 있는데 뭐 네. 30억이 있는데 네, 그분들은 알아서 잘 할 거예요. 이걸 살까 말까 네. 이런 거는 그냥 그분들의 약간 마음이죠. 기호와 네. 그냥 선호도지. 네. 어차피 사실 분들은 사실 거고.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대출이나 뭐 집을 살까 말까 가장 걱정하는 분들은 네. 6에서 9억 이 정도 급을 그쵸. 노리는 분들. 9억 이하. 네. 네. 그 정도가 많을 거고 네. 대부분은 또 6억대 이하. 네. 지금 청년 세대들은 대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6억 이하를 노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그런 분들은 저는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는 네. 게 맞다. 사는 게 맞다. 상승 속도가 가파를 거기 때문에. 상향으로 상방으로 붙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 고가 영역들은 뭐 급할 건 아니겠지만 네. 어차피 그런 분들은 논외로 하고 네, 네. 지금 저가 시장에서는 상승세가 어쨌든 좀 있거든요. 대출도 지금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지금 무주택이라면 무주택이라면 네. 6억 이하 뭐 내가 할 수 있는 자산 아니라면 사는 게 낫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저는 뭐 다른 데서도 얘기를 하지만 무주택인 것은 공짜가 아니거든요. 무주택은 공짜가 아니에요. 무주택은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돈 내고 무주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주택을 한다고 네네. 하면 네. 노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딘가에 그러니까 살죠. 어딘가에는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뭐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네. 할 텐데 지금 현재 뭐 수도권이나 서울 인근이라고 얘기를 하면 네. 여기에 빈집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집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네. 어딘가에 누군가의 집에는 다들 살고 계세요. 그렇죠. 네. 네. 맞잖아요. 네. 그런데 공급이 지금 요원한 상황인 건 맞고 네. 어쨌든 돈은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지금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임차인을 좀 보호하면서 네. 약간 억지로 눌러놓은 것들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임대사업자들도 이번에 또 폐지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임대사업자 분들이 폐지를 당하면 뭘 할 거냐? 전세를 엄청 올릴 거란 말이죠. 어차피 이 룰에서 벗어나니까. 네. 왜냐하면 기존에는 5% 제한이 돼 있는데 네. 뭐 저도 지금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네, 네. 한 전세 시세가 한 3억 차이가 나요. 그죠. 오래돼서. 네. 그러면 제가 그걸 안 올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임대사업자분들이 올리려고 할 텐데 이게 이렇게 전세나 월세가 일종의 좀 눌려 있는 것들이 좀 네. 풀린다고 하면은 네, 네. 아까도 말했듯이 무주택이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 그걸 어떻게 내가 또 내면서 살 것이냐? 아. 네. 그러니까 이 주거 안정성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네. 좀 지금이라도 사실 수 있으면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사실 수 있다면 사실 사기도 힘든 시절이에요 지금. 네. 뭐 규제가 많아서. 근데 무주택인 분들은 좀 규제가 상대적으로 없잖아요. 네. 되게 완화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근데 그것도 네. 이제 소득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지. 네네. 소득이 좀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 뭐 맞벌이로 연봉이 1억이 넘어가고 그러시면은 대출이 4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6억이어도 네. 3억 6천 취득세 가지고 3억 8천만 원 정도 있어야 6억짜리 집을 사는데 30대에 3억 8천 있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오히려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전세를 올려주고 있는 상황인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원래 중산층이어야 되는 사람들이 더 고민이 많은 층이 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너무 뭐 이렇게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인데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네, 상황이 안 좋다. 왜냐하면 경기도권이죠. 그러니까 서울의 외곽에 이제 붙어 있는 지역들이 네.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거래가 됐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일산이라고 치면 네. 일산에서 단기간에 3억 정도 급등한 집을 판 분은 왜 팔았을까? 이거를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냥 이게 끝인가 보다. 나는 무주택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파는 분도 있겠죠. 네네. 그렇지만
내가 이번에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으니까 네. 나도 서울 가야 되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으로 파는 분도 많단 말이죠. 그렇죠. 일산에 있었는데 네. 서울에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봤단 말이죠. 네. 몇 년간. 그리고 우리 집은 안 올랐는데 이번에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팔아서 나도 서울로 가야 되겠다. 돈 보태면 서울 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내 집, 이 일산 집을 사준 사람은 네. 서울에 있는 전세입자였어요. 이분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네. 일산에 집을 사준 거죠. 네. 네. 그러면 일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이렇게 교체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경기도의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벌어서 들어오는 네. 개념이다. 네. 그러니까 뭐 좋은 동네라고 해야 될까? 그냥 본인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서 주거 안정성을 갖추려는 목적으로라도 네. 집을 좀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살 수 있다면. 지금 뭐라도 사야 되는데 근데 사실상 네. 그냥 실제로 20대 후반 30대 네. 제 차를 많이 보는 분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30대 초중반까지 봤을 때 모아놓은 돈이 한 2억 언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겠죠. 네네. 2억 언더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금액으로 서울 수도권을 좀 이렇게 보면 네. 오피스텔 정도밖에 이제 남은 게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죠. 네. 오피스텔 또는 빌라. 빌라 그렇죠. 오피스텔과 빌라죠. 사실. 네, 그 정도가 이제 남아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는 게 맞을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 그렇지만 네. 또 이것도 오피스텔과 빌라도 너무 많은 종류가 있으니까 네네네. 뭘 사야 될까? 그 좀 디테일을 좀 얘기를 네. 한다면 네.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라는 것도 네.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룸형 같이 이렇게 월세형이 있고 네. 또 뭐 소위 말하는 아파텔이라고 해서 이제 구조가 그래도 아파트처럼 생긴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압도적으로 원룸형, 1.5룸, 투룸형이 더 많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 중에는 좀 신혼부부들이 살만한 그런 구조인 집들도 좀 있거든요. 많지는 아파트 않은데. 같은. 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오피스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오피스텔의 어떤 잘 안 올라간다. 네.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가요.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막 올라가면 네. 상대적으로 대체제 역할을 네.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주식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집은 이 지역을 고집해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여기 살아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이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지만 네. 또 이 동네에 오래 살면은 또 이 동네가 그냥 좋아서 여기서 계속 떠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죠. 내 친구들이 다 카카오톡 쓰는데 나만 텔레그램 쓸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네. 내 친구들 다 여기 있는데 네. 갑자기 저 뭐 마포에 다 친구들이 있는데 네. 자 내일부터는 어디 뭐 저기 흑석동 가서 살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가깝지만 맞아요. 그런 것처럼 네. 이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네. 그걸 버릴 수가 없죠. 네. 저희 아버지도 강릉에 계시거든요. 네. 근데 모셔오고 싶은데 강릉에 친구들이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입지가 더 좋아서가 아니라 네. 거기에 생긴 네트워크 때문에 거기를 떠날 수 없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그거랑 똑같이 그래서 구조가 네. 전세를 사는 어떤 3, 4인 가족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구조의 오피스텔은 네. 논외고요. 네네. 논외고 아파트는 아니지만 구조가 전세를 살던 분들이 네. 익숙한 구조인 오피스텔이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서울에 4억 이하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대출이 좀 60%, 70%씩 나와주니까 네. 신용대출 좀 받고 하시면 20, 30대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물건인 느낌이죠. 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이제 빌라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네네. 빌라는 솔직히 말해서 네. 무주택인 사회 초년생 분들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고 네. 또 재개발, 장기 투자를 노리기에는 또 아직은 좀 그런 어떤 그 공부의 어떤 그 영역이 좀 작으신 것 같아서 네네네. 섣불리 추천은 못 하겠는데 저는 역세권의 아파트 같이 생긴 구조의 오피스텔은 사라. 네.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뭐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뭐 동생들한테 네네. 사라고 많이 권했어요. 실제로도 사고. 오피스텔이 빌라보다 낫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10명 중에 7명한테 뭘 해야 돼요라고 말한다면 저는 역세권의 오피스텔을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아직 미혼일 가능성이 높으실 거예요. 2030이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결혼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정도일 네.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렇게 뭐 한 20평대 초반에 오피스텔을 혼자서도 살 수 있고 네, 결혼해서도 신혼집으로도 쓸 수도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지금 주거 안정성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해서 이걸로 돈을 주거 벌자.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돈을 벌자라기보다는 네네. 나가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내가 밀려 나갈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저가 주택들에서의 지금 상승세가 있다면 네네. 내가 밀려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집을 하나 사는 건 괜찮고 네. 그리고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그래도 좀 거래가 좀 됩니다. 네. 그래도 좀 거래가 되는 편이어서 뭐 청약에도 문제가 없고 네. 오피스텔 가지고 있어도 청약도 받을 수 있고 실거주도 할 수 있고 만약에 결혼한다면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쨌든 신혼집을 차릴 수도 있고 출퇴근도 되니까 네. 우선은 하나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베이스 캠프를 고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음. 물론 뭐 바로 재개발 뭐 네. 빌라 하러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네. 그건 또 별도의 영역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는데 그냥 무작정 샀다가는 좀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문제가 될 가능성이 네.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내가 아직 부동산에 대해서 뭘 모른다. 네. 그런데 서울에서 집을 구해야 돼. 네네. 이러면 역세권 네. 좀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오피스텔 이런 네. 거는 좀 안정적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부는 못 갑니다, 솔직히. 근데 네. 이제 뭐 강서나 은평이나 아니면 뭐 강동이나 뭐 하남 이런 네네. 쪽으로 가면 네. 송파 끝 쪽으로 가면 아직 4, 5억대로 해서 1억에서 1억 5천이면 살 수 있는 집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한 예로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동생도 네. 현금이 3천, 4천 정도 있었는데 네네. 3억 2천, 3억 3천 정도 주고 이제 네. 사요. 네. 오피스텔 하나 샀는데 전세를 3억에 맞췄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들이 또 뭐랄까 좀 장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전세가 또 상당히 높거든요. 전세가가. 네. 그러니까 살기는 참 좋은데 역세권이고 하니까 구조도 좋으니까 그래서 살기는 좋은데 안 올라간다는 그런 거가 있어서 네. 집값은 좀 많이 비싸지 않단 말이죠. 네. 소위 갭 차이가 작으니까 그래서 3천 얼마 주고 이제 그 집을 사놓고 본인은 이제 월세 사는데 네. 그게 지금 전세가 한 2천만 원 정도가 뛰었단 말이죠. 네. 최근에 전세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 만약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주고 어쨌든 서울에 네. 역세권에 내가 살 집은 하나 확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훨씬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그 많은 2030 세대들의 불안 네. 그 원인은 그냥 기댈 곳이 없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내가 여기서 뭐 밀려난다는 것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막연한 공포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다가 내 집 마련도 못한다. 그러니까 네. 번듯하고 멋있는 거 산다는 개념은 이미 좀 지나간 것 같고 네. 네. 지금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시장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논리가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15억 초과해서는 아예 대출도 안 나오는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5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랑 15억이 안 되는 아파트는 사실 그냥 같은 아파트일 뿐이지만 네. 다른 시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9억을 넘어가면서부터 또 대출 규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억에서 15억 사이의 아파트는 또 다른 시장이고 네. 9억 이하는 또 다른 시장. 네, 네, 네. 6억 이하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또 그 시장은 또 다른 시장. 그러니까 너무 다 세분화가 돼 있고 네. 다 어찌 보면 뭐 정책이나 뭐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데 네, 네. 큰 틀에서 보면은 규제가 위에서부터 센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비싸고 큰 게 조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규제가 덜한 것들이 빠르게 따라와서 네. 전반적으로는 지금 위에서 같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이는 느낌으로 그렇게 모인다고 저는 봐요. 네. 앞으로도 그게 계속 그 방향으로 갈 거다. 네, 그래서 뭐 네. 강남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서 앞으로 네네. 폭등이 옵니까라고 얘기하면 네.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 강남은 네, 그렇지만 이제 저가 주택들 네. 6억 이하를 저가라고 말하는 게 좀 약간 좀 웃기긴 한데 이 동네 여기 마포인데 이 동네 다 원래 6억 이하였어요. 네, 그렇죠. 네. 지금은 뭐 다 10몇 억 네. 가잖아요. 그래서 6억 이하의 뭐 상대적인 저가 주택들은 좀 네. 가파르게 상승할 것 같다. 9억까지는
뭐 9억까지는 뭐 확실하게 네. 올라가는 분위기일 것 같고 네. 중간 부분은 뭐 중간의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9억에서 맞붙고 15억에서 맞붙고 네. 15억 초과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심지어 토지 거래로 묶인 쪽도 지금 거래가 된다면서요. 저도 지금 토지 거래 허가구역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네. 거래가 되죠. 거래가 되면 뭐 25억, 뭐 30억 돈 주고 그냥 현금으로 주고 집을 사서 들어오니까. 그런데 네. 그 집이 네. 뭐 50대, 60대 좀 나이가 있으셔서 자산이 있는 그런 분들이면은 네.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아기를 키우는 집이에요. 아기들이 있는데 네. 25억 현금 주고 들어오는.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부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부자들이 사실 많은데 네. 이게 지금 최근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네. 특히 특정 지역으로 많이 비싸지면서 네네. 그 부자들이 모여 사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좀 산계돼 있던 사람들이 네. 집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강남이나 대치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정말 부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주택이 지금은 한 개니까. 네. 그 제일 좋은 내가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동네로 가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원래 네. 그 지역에 가서 살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죠. 있었는데 네. 시기에 맞춰서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비용이 늘어난 거지. 음. 비용이 늘어났으니까 가지 않고 네. 내가 살고 싶지 않은 동네에서 살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시죠. 대부분 그런 분들이. 네. 네. 아니 그 실제로 네. 제가 예전에 저는 이사를 7번 했거든요. 지금 네네. 우리 애가 7살인데 네. 이사 7번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은 했네요. 평균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정말 그 싼 월세 집에서도 살아보고 이제 점점 이렇게 좀 뭐 동네도 바꿔보고 했는데 네네. 한 집값이 9억에서 10억대쯤 갔을 때 그 동네부터는 회사원분들이 네. 더 이상 그 어떤 메인이 아닌 그런 동네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네. 제가 옛날에 광교에 살 때 네. 광교에서도 이제 조금 저렴한 주택에 살았었어요. 네. 거기 그 아파트는 삼성 다녀 하면은 네. 되게 쳐주는 거였어요. 네. 광교 수원은 삼성이 네. 메인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 광교에서도 조금 비싼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네. 거기서는 삼성 다닌다고 하면은 뭐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강남 이쪽 잠실 이쪽으로 오면은 삼성 다닌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약간 되게 힘들겠다. 아하. 고생이 많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이대들은 다들 비슷하세요. 네. 네, 직업이 다른 거죠. 사업하시고 뭐 금융권에 있고 네. 뭐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이게 계속 붙는 시기다. 그럼 내가 이렇게 붙었을 때 좀 갈아타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네. 그게 아까 제가 그래서 시장이 왜곡돼 있다고 말하는 거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네네. 갈아탈 수 없게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6억을 사서 보금자리로는 했어요. 네. 9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럼 9억대에 모여 있다면서요. 이렇게 촘촘하게. 네. 그러면은 뭐 이제 그걸로 갈아탄다거나. 그럼 9억에서 10억으로 갈아타진 않잖아요. 보통 9억에서 사람은. 바로 15억을 갈 수는 없죠. 그래도 네. 내가 이제 9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갈아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네. 그래도 한 12억에서 한 15억대를 보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네네. 9억짜리 집에 살다가 10억짜리 집으로 갈아타는 분들은 많지 않단 말이죠. 대부분 이 정도 돈을 벌었고 네네. 그 사이에 모았으니까 좀 대출 받아서 조금 더 한 네. 단계 좀 높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자라는 건데 네. 그때부터는 대출 규제가 음. 들어오면서 이제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윗단계로 갈 수는 없게. 네, 갈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15억을 초과하는 집을 갈 때는 대출이 네. 아예 제로니까 네. 살 수도 없고 그 갭으로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요즘엔. 뭐 갭으로 사는 분들도 네네. 있기는 하죠. 네네. 근데 이제 내 집을 또 팔고 새로 그 집을 갭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9억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양도세도 나오기 시작하고 네네. 1주택자여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팔고 세금 내고 다시 취득세 복비 내고 거래 비용이 저기로 높으니까. 가서 갭 투자한 다음에 나는 또 월세 살아야 되죠. 네. 지금 전세를 또 못 살아요. 전세 왜 못 전세 자금 대출 받으면 또 안 되니까.
아. 1주택자는 또 전세 대출을 또 못 받으니까 네네네. 또 월세 살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나라고 하면서 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다들. 네네. 네, 다들 가만히 있게 되죠. 그 거래량이 그러니까 죽어버리고. 그렇죠. 거래량은 죽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좀 현금이 있는 어떤 뭐 사업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투자를 잘하신 분들이 간간히 이제 거래를 하면서 그럼 거래를- 이 위쪽 시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온 시장, 15억 이상 시장에서는 사실상 금리가 영향을 주기는 어렵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네. 그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면 네. 뭐 얼마가 인상이 될 거냐. 네. 아마 뭐 많은 분들이 0.25에서 뭐 0.5 그러겠죠. 정도를 생각하시잖아요. 네. 기준금리가. 네. 네. 그런데 15억을 초과하는 주택들은 네. 뭐 과거라고 하더라도 음. 대출이 뭐 한 4억 정도, 5억 네.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아예 2019년도부터는 대출 아예 안 해줬었고. 네. 그러니까 집값이 20억이나 25억짜리 집을 거의 대출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사시는 분들인데 네. 금리 0.5%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분들이 어떤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오히려 좀 안 네. 맞는 것 같고 오히려 6억 이하, 네. 6억 이하는 대출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네. 그쪽에서 이제 뭐 신용대출이나 LTV 최대로 받아서 네. 집 사신 분들은 조금 오히려 그런 분들이 좀 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애매한 것 같은 게 외곽지가 그럼 어디가 외곽지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어 지금 5억에 산 집들이 네. 일산 같은 경우는 5억짜리가 뭐 지금 갑자기 7억, 9억 이렇게 됐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대출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집값이 지금 거의 막 2, 3, 4억이 엄청 올랐죠. 급등해 버렸단 네. 말이죠. 그러면 아직 팔지는 않으셨지만 네. 자산의 상승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걸 팔 것이냐, 아니면 좀 버텨보려고 할 것이냐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예전으로 돌아가서 네. 예전에 대출을 70% 80% 해주던 네. 그 과거에 약간 그 침체기 때 네. 예, 그리고 금리도 높았던 네. 그 시기였다면 대부분 진짜 소위 말하는 영끌을 했었는데 네. 최근 한 2, 3년간에는 영끌이라는 게 사실 별로 없죠. 그러니까 영끌이라는 게 네. 대출을 안 해주니까 영원까지 끌어모았던 거지. 과거에 비하면 사실 대출 비율 자체는 오히려 낮은 분들이 더 많아요. 네. LTV 40%의 신용대출 조금 받아봐야 5, 60% 정도 그쵸. 밖에 안 되는데 네. 네. 그 집이 3, 4억이 올라 버렸으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지금 기준으로 LTV는 한 30%대. 네. 그러니까 대출이 되게 적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집값 대비. 투자와 약간 실생활의 영역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주식 있잖아요. 네. 주식 부분은 사실 금리 같은 것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뭐 삼성전자 주식 뭐 안 될 것 같으면 팔아버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집이라는 거는 그냥 팔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 가족 어디 갈 거야?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팔 수는 없는 그런 네,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한국인들의 자산 비중이 대부분 80%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데 네. 거의 다 집이겠죠. 네, 내 집 마련 한 채 하신 분들이 그러겠죠. 많겠죠. 그러면 거기에 실거주를 하시든 아니면 추후에 실거주를 하려고 미리 갭 투자를 하셨든지 간에 네. 저거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냥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 팔듯이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래 비용도 너무 크고. 거래 비용도 너무 크죠. 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일단 살아야 되니까. 네. 특히 실거주하는 분들, 뭐 아이 아빠시잖아요. 네네네. 애가 이제 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이거는 차라리 내가 뭐 밤에 야식을 끊지 네. 이 금리 때문에 애 학원을 바꾸고 학교를 바꾼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뭐 과거처럼 뭐 5% 6%로 급등한다면 단기 급등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충격을 받겠지만 0.25에서 0.5 그리고 그게 뭐 당장이 아닐 수도 있죠. 네. 뭐 내년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큰 틀에서의 엄청난 충격은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그거보다 지금 뭐 공급이나 이런 부분이 더 네. 문제니까. 네. 공급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재건축이나 이런 거 좀 활발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은 좀 공급이 늘어나서 네. 서울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까? 공급이 되면 하락하죠. 네. 뭐 저도 옛날에 뭐 지방 소도시 같은데 네. 뭐 갭 투자 이런 것들도 했지만 네. 공급이 사실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이죠. 빈집이 생기니까. 네. 근데 그 빈집이 새 거잖아요. 그죠. 새 빈집이니까 네. 약간 같은 반에 전교 그러니까 반에서 1등하는 아이인데 네. 갑자기 전학생이 어. 전교권 애가 와버리면 네네네. 내가 2등으로 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새 아파트가 생긴다는 네네. 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집이라는 건 뭐 마음 먹는다고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죠. 시작해도 3년 걸리는 건데 아직 네. 뭐 땅이나 아직 뭐 이런 뭐 협의 같은 게 안 되는 상황에서 네. 언젠가는 공급이 되겠지만 그게 당장 2년 뒤, 3년 뒤일 거냐. 그러면은 그 부분은 좀 아직은 애매한 부분이니까 네. 아직까지는 조금 뭐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이죠. 아.